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월요일 아침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날씨부터 전해드립니다. 현재 맑은 하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23도, 섭씨 영하 5도입니다. 낮부터 구름이 끼다가 밤에는 눈이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 18도, 섭씨 영하 8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1월 31일 월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빠르면 오는 5월 말쯤 미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A 트레이드 30일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이행 법안을 3월 말이나 4월 초 이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5월 말쯤 한미 FTA 이행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 비상장 한인은행들의 영업 실적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국계은행인 우리아메리카와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부실 대출 정리로 수천만 달러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반면 동포은행들은 순이익을 내면서 전년에 비해 성장을 이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값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렌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 구입보다는 세입자로 살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렌트가 치솟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임대용 아파트의 가치가 지난해 16%나 올랐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27%나 하락할 것과 비교하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설로 중단됐던 쓰레기 수거가 31일부터 재개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6일에서 27일 내린 폭설로 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설 작업으로 주요 도로의 통행이 원활해짐에 따라 쓰레기 수거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청소국은 직원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 집 앞 눈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에서 중산층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소득으로 모기지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재무금융국과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토대로 지역 일간지 레코드가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버겐 카운티와 인근 패세이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의 모기지 부담률은 지역 주민의 중간 소득 대비 각각 35에서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의 23.4%, 남성의 10.4%가 타인종과 결혼하고 있으며 상대는 백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로는 2009년 기준 7쌍 중 1쌍이 타인종 간 결합이었으며 이민 인구 유입과 타인종 간 결혼 급증으로 혼혈 인구가 늘고 있는 등 미국 사회가 인구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108개의 갱단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내 21개 카운티에서도 크고 작은 갱단이 활개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경찰국이 29일 발표한 2010 뉴저지 갱단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내 21개 카운티 산하 254개 카운티에서 총 1575개의 갱 조직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내 공사립학대학에서 4년 만에 정시 졸업하는 대학생 비율이 10명 중 4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연방교육부 자료 기준 주내 27개 대학의 4년 정시 졸업률은 38.1%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4.3%보다는 다수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신입생은 4년 내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퀸즈 한인회가 27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이명석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설 퍼레이드 행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22대 김군옥 회장의 이임식에 이어 새롭게 퀸즈 한인회를 이끌어갈 23대 이명석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힘있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한인회와 지역 상권을 대변하는 한인회, 2세들과 교력 역할을 담당하는 한인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퀸즈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퀸스 한인회가 두 개의 한인회가 통합된 이후에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정말 부합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한인 사회의 그 상권 보호 그리고 복지라든지 교육이나 또 2세 청소년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지역 한인 사회로서의 그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명석 씨 및 퀸즈 한인 회장은 김근옥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많은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실 적에 무역 박람회라든가 취업 박람회 여러 가지 MBA를 이끄는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퀸즈 한인회를 잘 이끄시라 생각하고 또 이 사회가 우리 총 37개의 단체의 회장님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와 잘 호흡을 맞춰서 정책 결정을 잘해서 이날 행사장에는 피터구 뉴욕시 의원을 포함해 하영화 뉴욕 한인 회장, 이명배 뉴욕 한인 원로 자문회장 등 15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이명석 시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퀸즈 한인의 새로운 집행부는 모임을 갖고 중국계와 함께하는 설 퍼레이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한인회에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설 행사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27일 신년 할애식을 겸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코카콜라 부사장을 초청해 음료세 부과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2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년 신년 할애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회원들 간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내일의 희망 2세들이 코리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소사이티에서도 봉사를 해서 큰 동량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회원 자녀와 종업원들 중 7명을 선정해 각각 $1,000씩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I'm really happy that I got the chance to come and celebrate with everyone here. 다음 학기도 정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Monica Choi,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night, and also that I hope to use the scholarship in my education towards helping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mmunication.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and I'm most gracious.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뉴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료세 부과 방안에 대해 식품업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날 코카콜라의 토니 에나야 부사장을 초청해 음료세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시에 음료세가 부과될 경우 제품의 원가가 오르게 되고 납품업체들과 소매업소 모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회원들의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회사들과 공조를 해서 불공정한 세금이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날 뉴욕 한인식품협회 신년 할애식 행사에는 식품협회 회원들과 토니 에나야 코카콜라 부사장을 비롯해 투스카 밀크사와 J&J, 프리토레이 등 후원업체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연방수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범인은 북카카스 지역 한 자치공화국 출신의 20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당국은 테러리스트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현재 테러 기획자들과 공범들을 색출해 검거하는 작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2012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와 2014년 동계올림픽, 2018년 월드컵 등을 앞둔 러시아의 보안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기 위해 외국인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주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언급을 자제해온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9일 복수의 백악관 참모진들의 발언을 인용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침묵을 지켜온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가장 격렬한 논란이 제기되는 주제인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소화기를 은닉해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 강화 등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대통령 취임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TB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LA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운찬 전 총리가 LA를 방문해 한국의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UC 샌디에고에서의 강연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 중인 정 전 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 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등 양극화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기업 동반 성장 지수를 발표하는 등 동반 성장 문화를 조성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배태되었던 여러 가지 불균형, 또 그것이 악화된 모습으로서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위스 7대 재단이 선정하고 있는 세계 7대 경관에 한국의 제주도가 선정될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의 관광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며 선정 과정에 한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관광객이 70%, 80%씩만 늘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여기 선정이 되면은 제주도 관광은 물론이려니만 서울이라든지 설악산 관광도 늘고 그에 따라서 관광 수입도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찬 전 총리는 이어 한미 FTA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 발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방위 문제 등 경제 외적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미주 한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능력을 갖추곤 있지만 아직 주류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책에 진출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인 사회에 단결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B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의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0분 지연됩니다. 다음은 링컨 터널입니다. 링컨 터널 역시 30분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홀랜드 터널 역시 3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역시 출근길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미드타운 터널 5분 정체됩니다. 트래블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세나 블러버드 근처 조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성결교회 교육위원회에서 2월 20일 오후 2시 대학 진학 및 학자금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퉁이돌 대표 제임스 표가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 모집을 시작합니다.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과 사물놀이, 태권도, 발레, 수리탐구 등 다양한 특별 교육도 진행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그룹 탁구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자랑하는 솔로몬 종합보험이 2011년 1월 28일 217-04 노던 블러바드 베이사이드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합니다. 앞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욕 라이언스 클럽이 3월 중순 라이언스 국제 회장님을 모시고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라이오니즘에 관한 세미나를 엽니다. 이날 행사는 메조 소프라노 천명남 씨의 콘서트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가정살리기 부흥회를 엽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한국 온누리교회 두란노 아버지학교 본부장인 김성묵 장로님이 강의하십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카멜백 스키장은 펜실베니아주 포코노 마운틴 중심부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156에이커에 33개 트레일, 13개의 리프트가 있고 야간 스키도 타실 수 있습니다. 인근 10마일 반경에 30개의 호텔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오늘의 건강 365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커다란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원 의원도 다 크게 다쳤고요. 근데 그 사건의 중심에서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그 청년은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문제가 좀 있어서 수업 시간에 좀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전혀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그 부모는 계속 문제 부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답은 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빨리 치료를 하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상해법 중 No Fault Insurance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가능한 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자신의 보험회사에 미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뉴욕, 뉴저지주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보험에 설정해 놓은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한도액을 No Fault Coverage라고 하며 보통 보험 증서에 보시면 PIP, 즉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항목에 이 한도액이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나 임금 손실액 등이 PIP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월 31일 월요일 아침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